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측근 길이를 파악하고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비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거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업무입니다. 업무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증인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증인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증인은 증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한 겁니다. 뭐냐, 민정수석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월서부터 이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모 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걸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8월 달부터 7월 달 말부터는 온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이 다 최순실로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이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 파헤치겠다. 그래서 최순실 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걸 몸을 던져서 막아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나라를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 형법 122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전문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면.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122조 위반으로 이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거는 특감에도 넘기고 고발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건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죠? 대응 문건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뭔 말씀이냐면 10월 17일 날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JTBC가 이성한 사무총장, 재단의 사무총장이 재단의 회장은 최순실 씨다. 라는 폭로를 하고 나자마자 뭘 만드셨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니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만들면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이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 아니 전면 부인하라. 예를 들면 진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관련이 없으면 두 재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 전면 부인하라라고 여기에 대응 문건에 나와 있어요. 진짜 미르재단과 K스포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를 왜 내립니까? 이거는 관련이 있으니까 전면 부인하라는 위증교사, 은폐, 사실 은폐, 조작을 하신 거죠. 수사 대비 문건 지금 말씀하시는 뭐 부인해라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든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민정수석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하시면 최소한 몰랐다 치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거는 증인은 아닌 걸로 알고 증인은 있습니다. 질문할 때 대답하십시오. 예.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을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형법 122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정수석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냐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사진 찍은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보고가 완료됐다는 거죠.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문건입니다. 거기 보면 증거를 은폐하라는 각종 세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 이 문건대로 바로 며칠 후에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게 더 이 문건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석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던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문건이 지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불과 이틀 뒤인 10월 20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문건에서 건의한 그대로 워딩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제1수석비서관, 부속비서관이 그걸 사진 형태로 찍어서 핸드폰에 갖고 있다가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하라고. 이게 바로 증거인멸을 지시 교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병우 정의원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위정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됐을 때 받는 처벌보다 약하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앞에 위증한 거는 제일 엄중한 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이거는 최순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검찰에 소환돼서 진술을 하고 온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검찰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거 하나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수사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가 어떻게 하라는 대응 문건이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유기뿐만이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3조 형법 12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다고 또 답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문건은 저희가 정말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작성한 적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고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별감찰반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건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나온 문건인데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에서 그거는 나왔다고. 첫 번째 문건이고요. 예. 두 번째 문건이요. 첫 번째 문건은 정호석 부속비서관의 사진 파일 형태로 핸드폰에서 저장돼 있던 게 나왔고 두 번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이 수사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시면서 세세히 대응 사항을 지시하고 있는 이 문건. 이거는 이 두 가지 문건을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작성한 적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이면 어떤 식으로도 처벌받아 좋습니다만은 이거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이혜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병우 정인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예. 또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예. 그러니까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전부 소멸되고 없다는 게 아니다는 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예. 자, 우리 의원님들 여기까지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병우 증인은 그동안 증인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 위원장님, 예. 저 메모 못하게 하십시오. 자, 안민석 의원, 메모는 신문 조사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메모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고 원활한 오후 신문 준비와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면.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122조 위반으로 이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거는 특감에도 넘기고 고발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면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건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죠? 대응 문건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뭔 말씀이냐면 10월 17일 날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JTBC가 이성한 사무총장, 재단의 사무총장이 재단의 회장은 최순실 씨다. 라는 폭로를 하고 나자마자 뭘 만드셨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니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만들면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이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 아니 전면 부인하라. 예를 들면 진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관련이 없으면 두 재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 전면 부인하라라고 여기에 대응 문건에 나와 있어요. 진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를 왜 내립니까? 이거는 관련이 있으니까 전면 부인하라는 위증교사, 은폐, 사실 은폐, 조작을 하신 거죠. 수사 대비 문건 지금 말씀하시는 뭐 부인해라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든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민정수석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하시면 최소한 몰랐다 치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잠깐만요. 거는 증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질문할 때 대답하십시오. 예.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을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형법 122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정수석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냐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사진 찍은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걸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8월 달부터 7월 달 말부터는 온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이 다 최순실로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이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 파헤치겠다. 그래서 최순실 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걸 몸을 던져서 막아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나라를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 형법 122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측근 비리를 파악하고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비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거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업무입니다. 업무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증인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증인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증인은 증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한 겁니다. 뭐냐 민정수석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월서부터 이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